이 와인 한 병이면 서민들 한 달 생활비거든요. 이은정의 오만한 말에 고급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식당인데요? 분식집인가요? 김말순을 향한 조롱이 계속되자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김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은정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네. 분노가 극에 달한 이은정이 와인잔을 집어들었고 붉은 와인이 김말순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로얄 가든 호텔은 그야말로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호텔 로비부터가 마치 궁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웅장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 최고급 레스토랑은 예약하기도 어려운 곳으로 유명했어요. 이런 화려한 호텔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말순과 딸 수연의 모습은 주변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어요. 김말순은 단정한 검은 정장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수연 역시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호텔의 웅장한 입구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어머니, 여기가 맞나요? 맞다. 들어가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말순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수연도 어머니의 침착함을 보며 안정감을 느꼈어요.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더욱 화려한 인테리어가 펼쳐졌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분수가 있었고 주변에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호텔 직원들이 정중한 태도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복도 역시 고급스러웠어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예약하신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크리스털로 만든 잔들이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은재 수저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창가 테이블로 안내받은 김말순과 수연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말순은 차분하게 메뉴판을 펼쳐들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로 빼곡히 적힌 요리 이름들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가격표를 보니 정말 비싼 음식들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어머니, 메뉴 이해하세요? 대충은 알겠다. 수연은 어머니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레스토랑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이은정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뒤를 따라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민수가 걸어왔습니다. 이은정의 온몸에는 명품 액세서리들이 반짝거렸고 걸음걸이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은정의 등장은 레스토랑 전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가 착용한 액세서리들은 모두 유명 브랜드의 최신작들이었고 드레스 역시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어요. 반면 민수는 정중한 태도로 주변을 둘러보며 김말순과 수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정이에요. 우리 아들 민수고요. 첫 인사가 오갔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은정은 김말순과 수연의 수수한 차림을 훑어보며 살짝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미묘한 대조가 드러났어요. 한쪽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이은정과 단정한 민수가, 다른 쪽에는 검소한 차림의 김말순과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잔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 물을 따라주고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은정은 메뉴판을 받자마자 과시하듯 펼쳐 보였어요. 여기 와인 리스트도 정말 훌륭해요. 우리는 여기 단골이거든요. 그렇구나. 특별한 날엔 항상 여기 와요.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말이죠. 이은정의 말투에서는 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곳의 시설과 음식에 대해 자랑하듯 설명했습니다. 김말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이은정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의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내과 전문의입니다. 훌륭하시네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개인 병원도 낼 예정이고요. 이은정이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학력부터 병원에서의 위치,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의 대화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은정의 목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음식 주문이 시작되자 이은정의 과시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자신 있게 넘기며 각 요리에 대해 전문가인 양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로 된 요리 이름들을 또박또박 발음하며 마치 이런 고급 음식에 익숙하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랍스터 비스크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와인은 프랑스산으로 하나 주세요. 이은정이 웨이터에게 주문하는 모습은 마치 연출된 것 같았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테이블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도 그녀의 주문을 받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말순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메뉴를 보더니 간단하게 말했어요. 샐러드 하나 주세요. 샐러드요? 이은정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이런 좋은 곳에서 샐러드만요? 다른 것도 시키세요. 괜찮습니다. 김말순의 단순한 주문에 이은정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가 무시닦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편해했어요. 프랑스산 와인이 테이블에 도착하자 이은정의 쇼가 시작됐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며 전문가인 양 행동했어요. 와인의 색깔과 향을 음미하는 모습을 일부러 과장되게 연출했습니다. 이 와인 정말 좋아요.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나오는 건데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와인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유럽 여행도 자주 가고 이런 고급 와인은 집에서도 자주 마셔요. 이은정은 와인에 대한 지식을 뽐내기 시작했어요. 유럽 여행에서 경험한 일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경험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어요. 김말순 씨는 와인 좋아하세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은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김말순이 와인을 모른다는 사실에 은근히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평소에 뭘 드세요? 그냥 물이나 차 마십니다. 건강에 좋겠어요. 민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개입했지만 이은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물론 건강에는 좋겠지만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은정의 말에는 분명한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김말순이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랍스터 비스크가 도착하자 이은정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 됐습니다. 랍스터의 신선도, 조리법, 이 레스토랑만의 특별한 레시피에 대해 마치 요리 전문가인 양 떠들어댔어요. 반면 김말순의 앞에 놓인 것은 간단한 그린 샐러드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충분합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좋은 레스토랑에서 샐러드만 시키다니. 이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의 상황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중년 부부가 힐끗힐끗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커플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다시 펼쳐 보이며 이은정은 교육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프랑스어로 된 요리 이름들을 또박또박 발음하며 각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마치 김말순이 이런 메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 요리 이름들이 다 프랑스어거든요. 뭐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메뉴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은정의 말에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도 이은정의 태도가 과하다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김말순의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이은정을 더 자극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시당고 있다고 느꼈고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은정의 자랑은 계속됐어요. 파리 여행에서의 경험, 유럽 각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쇼핑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김말순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파리에서도 이런 레스토랑에 가봤거든요. 프랑스 요리는 정말 예술이에요. 반면 김말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탐문했어요. 마치 신문하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외여행은 안 가시는구나. 시간이 없어서요. 무슨 일 하세요? 장사를 조금 합니다. 아, 식당을 하시는군요. 이은정의 목소리에서는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동정하는 듯한 톤이 느껴졌어요. 식당업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바쁘시겠어요. 식당 일은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김말순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계속됐어요. 수연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고 민수는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은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월감을 과시했어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와인이 절반 정도 비워진 상황에서 이은정의 태도는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인지 아니면 김말순의 침착한 반응이 더욱 자극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언행은 점점 과격해져 갔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 상황을 의식하며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정은 와인잔을 들어 과시적으로 흔들며 마치 전문가인 양 행동했어요. 와인의 향을 맡고 맛을 보는 모습을 일부러 과장되게 연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와인의 가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와인 정말 비싸요. 한 병에 얼마인지 아세요? 김말수는 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이은정을 더욱 자극했어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은정이 강조하며 말하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큰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민수가 당황스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제지했지만 이은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사실인데. 이 와인 한 병이면 서민들 한 달 생활비거든요. 이은정의 말에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쪽 테이블로 향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표정에서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했거든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김말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이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은정 씨. 네. 그만하시죠.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은정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이은정이 되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더욱 불편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민수가 절박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은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넌 왜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이은정이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모릅니다. 김말순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우리는 강남에 집도 있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요. 이은정의 자랑이 계속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며 김말순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뭐예요? 식당 운영한다고 했죠? 네. 어떤 식당인데요? 분식집인가요? 이은정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이 말에 수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명백히 불쾌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너무 심하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그만 가요. 수연이 김말순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잠깐만. 김말순이 딸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김말순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은정이 당황스러워하며 되물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김말순이 반복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예언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뭐 할 건데요? 이은정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김말순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은정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고 있다고 느꼈어요. 정말 어이없네. 분노가 극에 달한 이은정이 와인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코올과 분노가 섞여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안 돼요. 민수가 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호텔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은정의 행동을 막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이은정이 와인잔을 김말순을 향해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김말순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졌어요. 와인이 머리카락과 얼굴, 단정했던 검은 정장에 흘러내렸습니다. 레스토랑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호텔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매니저도 급하게 나타나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한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충격받은 표정들이 이어졌습니다. 김말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와인이 옷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조용히 견뎠어요. 와인에 완전히 젖은 김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얼굴에서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머리카락도 젖어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단정했던 검은 정장도 얼룩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렀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이 울먹이며 냅킨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어요. 그녀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김말수는 수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딸을 먼저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즉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직원이 수건을 가져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도 급하게 나타나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의 표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이은정은 와인잔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알코올과 분노로 인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지만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지금 뭘 한 거예요?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이은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녀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와인을 사람한테 부어? 말이 안 되지. 저런 사람이 이런 곳에 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은정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명백한 비난의 기색이 드러났어요. 김말순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와인으로 얼룩진 정장을 입은 채로 이은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확신이었어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김말순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예언과 같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은정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김말순의 확신에 찬 태도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말순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모녀는 레스토랑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급하게 일어나며
김말순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실수를. 병원비라도 제가.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간절하게 사과했지만 김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괜찮습니다. 김말순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개인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 중 몇몇이 일어나서 김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다른 손님도 고개를 저으며 이은정을 비난했습니다. 이은정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차가웠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이은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변명도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말순과 수연이 레스토랑을 나가려 할 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저희 호텔에서 일어나서. 괜찮습니다. 호텔 잘못이 아니니까요. 김말순이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품격 있는 대응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말순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수연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은정과 민수는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고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민수가 목소리를 낮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로얄 가든 호텔의 그 저녁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말순의 마지막 말,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 같은 선언은 이은정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전국의 가정과 직장에서 평소와 같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뉴스에는 특별한 속보가 있었어요. 메인 뉴스 시간대에 중요한 경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얄 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이 오늘 열립니다. 새로 취임하는 김말순 회장은 국내 유통업계의 숨은 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화면에 김말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와인을 맞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김말순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김 회장은 시장 부지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형 횟집 체인을 운영하는 실질적 재벌입니다. 하지만 평소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얄 그룹이라는 이름은 국내에서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로얄 가든 호텔의 직원들도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제 레스토랑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던 직원들이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어제 우리 레스토랑에 오신 분 아니야? 맞아. 그 와인 사건 있었던. 세상에, 회장님이었구나.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사건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수의 병원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기실 텔레비전에서 김말순 회장의 모습이 나오자 간호사 중 한 명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어제 상견례 나오신 분 아니에요? 민수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뭐라고? 민수가 급하게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 내용을 정확히 들어야 했어요. 로얄 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로 연매출 수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입니다. 김말순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민수는 뉴스를 들으며 어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무슨 뉴스? 나 바빠. 이은정이 귀찮다는 듯 답했어요. 그녀는 아직 어제 일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얄 그룹 회장 뉴스요. 지금 당장요.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어제 상견례 나온 분이 그 회장이에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뉴스 켜보세요. 민수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이은정이 급하게 거실로 뛰어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김말순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제 자신이 와인을 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말순 회장은 평소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소탈한 모습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 내용을 들은 이은정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은정이 중얼거렸어요. 어제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로얄 그룹하고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어.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어. 뭐라고? 이은정이 소리쳤어요. 이제서야 어제 일의 후폭풍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60%가 로얄 그룹 관련 일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여보, 혹시 로얄 그룹 사람들하고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물었지만 이은정은 답할 수 없었어요. 어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상견례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어제 로얄 가든 호텔에 있었던 손님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얄 가든 호텔에서 충격적인 일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다른 분께 와인을 끼얹는 걸 봤는데 그분이 김말순 회장이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와인을 부은 분의 태도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회장님께 와인을 부었다고요? 상견례에서 그랬다던데요. 말도 안 되네요.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야기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 그런 짓을 하다니. 어떤 집안이길래 그런 일을. 정말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네. 온라인상에서 이은정 가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김말순 회장의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과 이은정의 오만한 태도를 대비시키며 분노를 표현했어요. 민수의 병원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 선생 어머니가 로얄 그룹 회장님께 무례하게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와인을 부었다고 하던데.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수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조퇴하겠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병원을 나섰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했습니다. 어제 김말순이 했던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은 이은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김말순이 로얄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은정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이은정 남편의 회사였어요. 로얄그룹과의 모든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고 연관된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정의 남편은 매일 회사에서 절망적인 소식만 가져왔어요. 주거래처 매출의 60% 이상이 사라지면서 회사는 급속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직원들에게 줄 급여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낼 것 같아. 남편이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은정이 물었지만 그녀도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에서의 그 일 때문이라는 것을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지역 맘카페까지 전해졌어요. 이웃들은 이은정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집 부인이 로얄그룹 회장님께 와인을 부었다던데?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상견례 자리에서 그랬다니까. 정말 품격이 없는 거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아파트 단지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이은정은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민수의 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일부 환자들까지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어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속삭였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제대로 진료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이은정, 남편의 회사는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했고 사무실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은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과하러 가야 해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로얄그룹 본사에 가서 직접 사과드려야 해요. 민수의 말에 이은정은 망설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은정과 민수는 로얄그룹 본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민수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 이은정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배워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은정이 간절하게 답했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예약 없이 회장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민수가 간청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두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어요. 혹시 성함이? 이은정, 민수입니다. 민수가 답하자 김 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도 상견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 부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가 말했어요.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김말순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해 회장실 앞에 서자 더욱 숨이 막혔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펼쳐져 있었고 직원들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말순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다운 위엄과 권위가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김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정과 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큰 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본 후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앉지 못했어요. 죄스러운 마음에 서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제 일로 왔겠죠. 김말순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간절하게 사과했습니다. 결국 이은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처절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김말순이 책상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 침묵이 이은정과 민수에게는 더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었습니다. 김말순이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네, 당연히 화나실 만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김말순이 천천히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나요? 이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김말순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김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을 깔볼 권리는 없어요.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죠. 김말순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중에는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학력이 낮다고, 돈이 없다고, 천하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은정은 김말순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정한 행복이요? 민수가 물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평안 말이에요. 김말순의 말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거래처 사람들도 파트너로 여겼어요.
이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말순이 다시 말했어요. 계약 이야기를 해보죠. 두 사람이 긴장하며 김말순을 바라봤어요. 취소된 건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은정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김말순의 뜻밖의 말에 두 사람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김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지키겠습니다. 이은정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첫째, 앞으로 직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청소하는 분부터 경영진까지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당연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정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셋째,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영원히 끝입니다. 김말순의 마지막 조건은 더욱 단호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드려요. 민수가 다짐했습니다. 김말순이 책상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 이은정 씨 남편 회사와 계약 복원 검토해 보세요. 전화를 끊은 후 김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니까요. 김말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김말순의 말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이은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면 돼요. 김말순의 조언이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수연이와 민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김말순이 물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결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수가 슬픈 목소리로 답했어요. 왜요? 두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김말순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통해 더 깊어지는 법이에요. 김말순의 말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가려 할 때 김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은정 씨. 네.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후 조용한 한식당에서 네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수연이 직접 제안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동네 한식당이었어요. 입구에는 정성 가득 손맛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겨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말순과 수연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김말순은 여전히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연도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어때요? 좋다. 편안하고 따뜻하네. 김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런 소박한 곳이 그녀에게는 훨씬 어울렸습니다. 한식당 문이 열리며 민수와 이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은정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나 명품 옷 대신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표정과 태도였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에서도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김말순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네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분위기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감이나 어색함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주문 뭘로 할까요? 민수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어요. 된장찌개 어때요?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죠. 저도 된장찌개 좋아해요. 이은정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평범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치찌개도 시킬까요? 김말순이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민수가 답했어요. 사장님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중년의 사장님은 정겨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된장찌개 둘, 김치찌개 둘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밑반찬도 푸짐하게 드릴게요. 사장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 음식 맛있어요? 이은정이 수연에게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어머니랑 자주 와요. 사장님이 정말 정성껏 해주세요. 수연이 답했어요. 그렇구나. 좋은 곳 알려줘서 고마워. 이은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들과 다양한 밑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나물, 어묵볶음 등 집에서 먹는 듯한 정겨운 반찬들이었어요. 와, 냄새 정말 좋다. 민수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드세요. 김말순이 국자로 찌개를 떠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은정이 국자를 받으려 했어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김말순이 손을 저으며 직접 찌개를 떠주었습니다. 이은정은 그런 김말순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모두가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은정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에요. 사장님이 30년째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30년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은정이 사장님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식당 사장님이라고 무시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언제든 오세요. 환영이에요. 수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예전처럼 자랑이나 과시가 아닌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수연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 김말순이 딸에게 물었어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요.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잘 준비해. 이은정 씨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김말순이 이은정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은정이 눈물이 맺힌 채 답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이런 따뜻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러웠어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김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가족. 이은정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네, 가족이에요. 김말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가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이 모든 일을 견뎌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너희들 보니까 정말 좋다. 김말순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가 김말순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잘한 거지. 김말순이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은정이 사장님에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식당을 나서며 네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날씨 좋네요. 수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정말 좋다. 김말순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은정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만 보면 돼요. 김말순이 말했어요. 네, 앞으로 정말 다른 사람이 될게요. 이은정이 다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김말순의 조언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김말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사람은 따뜻한 저녁회를 받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충격적인 사건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자주 만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은정은 완전히 변했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수연과 민수는 결혼을 했고 두 집안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와인을 끼얹었던 그날의 실수는 결국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